여러분, 오늘 점심에 뭐 드셨나요? 아마 10명 중 8명은 이 음식을 드셨을 겁니다. 바로 한국인의 소울푸드, 김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당장 머릿속에 김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모습인가요? 시뻘건 고춧가루 양념이 잔뜩 묻어 있고, 속이 꽉 찬 통배추가 아삭하게 씹히는 그 모습이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먹고 있는 이 빨간 배추김치의 역사는 길게 잡아봐야 고작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무려 2000년에 가까운 한국 김치의 역사 중에서 우리가 아는 이 형태는 아주 최근에 나타난 신상인 셈이죠. 그렇다면 그전 18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대체 뭘 먹었던 걸까요? 고춧가루도 없고 우리가 아는 그 통통한 배추도 없던 시절의 김치.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이었으며 김치는 어떻게 한민족의 생존 치트키가 되었을까요? 오늘은 김치라는 음식 뒤에 숨겨진 처절한 생존의 기록과 대역전의 드라마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시베리아 기단이 몰고 오는 한반도의 칼바람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기원전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반도에 살던 우리 조상들에게 겨울은 낭만이 아니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처럼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닐하우스가 있는 것도 아니었죠. 땅은 꽁꽁 얼어붙고 푸른 채소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는 계절. 비타민 결핍은 생존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때 조상들이 찾아낸 방법이 바로 절임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전 세계 어디에나 있는 방식이었죠. 서양의 피클이나 독일의 사워크라우트처럼 말이죠. 당시의 김치는 지금처럼 복잡한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채소를 소금물에 푹 담가두는 수준이었어요. 한자로는 저라고 불렀는데 이건 단순히 채소를 소금에 절였다는 뜻입니다. 이 초기 형태의 김치는 빨간색이 아니라 투명하거나 하얀색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동치미나 짠지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춧가루요? 구경도 못했습니다. 마늘이나 파 같은 부재료도 거의 없었죠. 그저 겨울 내내 썩지 않고 버텨줄 비타민 저장고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김치를 배추로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이 시기부터 조선 중기까지 김치의 주인공은 배추가 아니라 무였습니다. 왜냐고요? 당시 한반도에서 자라던 배추는 지금 우리가 아는 그 통통하고 알찬 배추가 아니었거든요. 마치 길가에 핀 잡초처럼 잎이 사방팔방으로 퍼져 있고 속은 텅 비어 있는 상앗 같은 형태였습니다. 당연히 아삭한 맛도 없고 질기기만 했죠. 반면 무는 땅속에서 단단하게 자라 수분도 많고 보관도 쉬웠습니다. 그래서 무려 1500년 넘게 김치계의 부동의 센터는 바로 무였습니다. 자, 그렇게 밍밍하고 짠맛만 나던 하얀 김치가 1800년 동안 이어져 오다가 드디어 운명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바로 17세기 한반도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기 중 하나인 임진왜란 전후입니다. 이때 일본을 거쳐 의문의 식물이 하나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고추였습니다. 처음 고추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와! 이걸 김치에 넣으면 맛있겠다! 이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고추를 독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았죠. 남쪽에서 온 오랑캐의 풀이라고 해서 남만초라고 불렀습니다. 이걸 먹으면 배가 뒤틀려 죽는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실제로 너무 매워서 입도 못 대는 사람이 태반이었죠. 심지어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조선 사람들을 독살하려고 가져왔다는 설까지 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독초가 어떻게 우리 식탁의 지배자가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눈물겨운 경제적 사정이 숨어 있습니다. 당시 조선의 소금값은 그야말로 금값이었습니다. 국가에서 전매 사업으로 관리할 만큼 귀한 자원이었죠. 김치를 담그려면 엄청난 양의 소금이 필요한데 가난한 백성들에게 이건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발견한 겁니다. 소금을 조금 덜 넣고 이 매운 고추를 갈아 넣었더니 김치가 훨씬 덜 썩고 맛도 기가 막히게 변한다는 사실을요. 고추의 캡사이신 성분이 살균 작용을 해준 덕분에 소금을 아낄 수 있게 된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비싼 고기 대신 가성비 좋은 대체육을 찾다가 대박이 난 격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고추가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오늘날의 김치가 된 건 아닙니다. 아직 한 가지 퍼즐이 빠져 있거든요. 바로 배추입니다. 18세기까지만 해도 배추김치는 지금처럼 대중적인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무김치가 주류였죠. 그러다 19세기 말 드디어 김치 역사의 어벤져스가 결성됩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속이 꽉 찬 결구배추가 한반도에 상륙한 겁니다. 이전에 흐물흐물하던 배추와는 차원이 다른 묵직하고 아삭한 배추의 등장은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여기에 젓갈 문화가 결합됩니다. 사실 고대부터 젓갈은 있었지만 고춧가루와 젓갈 그리고 속이 꽉 찬 통배추가 만난 건
인류 식문화 역사상 가장 완벽한 화학 반응 중 하나였습니다. 젓갈의 단백질이 발효되면서 감칠맛을 폭발시키고 고춧가루는 잡내를 잡으며 배추의 당분이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 시큼하고 톡 쏘는 탄산미를 만들어냅니다. 드디어 우리가 아는 그 완성형 김치가 탄생한 겁니다. 서울로 치면 강남 개발이 완료되어 지금의 화려한 도시가 된 것과 비슷한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기부터 한국인 특유의 김장 문화가 완전히 자리를 잡습니다. 겨울이라는 거대한 재앙을 앞두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수백 포기의 배추를 쌓아놓고 버무리는 광경, 정말 장관이었을 겁니다. 이건 단순히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의 생존을 위한 공동 방어 전선을 구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옆집 김치가 맛있으면 우리 집 비법을 나눠주고 우리 집 일손이 부족하면 옆집 청년들이 와서 배추를 나르는 공동체 정신. 유네스코가 왜 김장 문화를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는지 이해가 가는 대목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20세기 들어 김치는 또 한 번의 거대한 위기와 기회를 맞이합니다. 바로 산업화입니다.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고 아파트에 살기 시작하면서 김치를 저장할 공간이 사라진 겁니다. 옛날처럼 마당 장독대에 묻어둘 수가 없잖아요. 장독대 없는 아파트 생활은 김치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초반에는 이제 한국인들도 서구화되어 김치를 안 먹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이 누굽니까? 안 되면 되게 만드는 민족이죠. 땅속 장독대의 온도를 완벽하게 재현한 가전제품, 김치 냉장고를 만들어버립니다. 이건 전 세계 가전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사건입니다. 특정 국가의 특정 음식만을 위해 거대한 기계를 만들어 집마다 한 대씩 들여놓는다? 외국인들이 보면 정말 기겁할 노릇이죠. 마치 이탈리아 사람들이 파스타 면만 보관하는 특수 냉장고를 쓰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니까요. 하지만 이 김치 냉장고 덕분에 김치는 사계절 내내 최고의 맛을 유지하며 현대인의 식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김치는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외국인들에게 김치는 냄새나고 매운 이상한 음식이었습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 김치 냄새 때문에 고민하던 기사들이 신문에 실리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전 세계 셀럽들이 건강을 위해 김치를 찾아 먹고 구글 검색창에 K푸드를 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김치입니다. 발효식품의 정점이자 면역력의 상징으로 완전히 환골탈태한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기원전 1세기,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물을 소금물에 담가두던 처절한 생존의 도구에서 시작해 17세기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독초인 고추를 받아들이는 모험을 감행했고 19세기에 이르러 완벽한 품종의 배추와 젓갈을 만나 꽃을 피운 음식,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첨단 기술인 김치 냉장고와 결합해 전 세계인의 슈퍼푸드가 된 김치. 결국 김치의 역사는 단순히 음식의 변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새로운 것을 거부하지 않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낸 유연함,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나눠 먹어야 산다는 공동체 정신이 빚어낸 거대한 대서사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식탁 위에 놓인 김치 한 조각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그 빨간 양념 속에는 2000년의 추위와 배고픔을 이겨낸 우리 선조들의 눈물과 웃음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어쩌면 김치는 우리 한국인의 유전자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맵고 강해 보이지만 속은 한없이 깊고 발효될수록 진한 맛을 내는 우리 민족의 성정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이 놀라운 김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이 흔한 반찬이 사실은 얼마나 위대한 발명품인지 말이죠. 김치 한 점에 깃든 2000년의 시간, 그 무게를 느끼며 오늘 식사는 평소보다 더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치처럼 든든하고 속이 꽉 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